내일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 두려움 가져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이겁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건데 벌써 취임식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는 트럼프의 전략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계획이 아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랑 시진핑의 긍정적인 통화 내용으로 인해서 금요일 밤 기대감이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미국으로 오라고 초대를 했었어요. 1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에 왔다면 좀 더 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으로 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부주석 정도를 보내는 거로 알려져 있고 통화를 대신 했는데요. 취임식에 가지 못하고 한 통화니까 덕담 위주로 흘러야 정상이겠죠.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들이 무역, 펜타닐, 틱톡 등이었는데 아픈 것만 찌르는 대화였죠. 향후 미중 대화도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특히 무역 균형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트럼프는 중국만 때려서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중국의 그림자가 이미 진출해 있고 중국의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는다면서 이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는데요. 틱톡도 미국의 개인정보를 중국이 가져가는 걸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트럼프 형이 어떻게 사망했냐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술을 안 마셔요. 연필로 찍어서 끝에 묻어나는 정도만으로도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직접 공급도 하긴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구체는 중국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전구체를 중국이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멕시코로 넘기죠. 그럼 멕시코에서 그걸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카르텔들이 별의별 방식으로 넣는데 제일 편리한 거는 불법 이민자들 보내면서 그 틈으로 넣어서 유통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양이 기존 것들의 50배에서 100배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엄청난데 실제로 그 효과도 별로 미미해요. 과거 중국이 당했었던 아편 전쟁을 지금 미국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여기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 보복을 하겠다. 트럼프가 엄포를 놓은 거죠. 하지만 멕시코 땅 절반 가까이는 멕시코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가 않습니다. 카르텔들이 장악하고 있고 카르텔 주요 돈벌이가 이거기 때문에 트럼프와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었죠. 군대를 직접 끌고 가겠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멕시코 정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작년에 10만 9천 명이었고요. 대부분 20, 30대로 젊은 노동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이 붕괴되면 이걸 메우기 위해서 이민자를 더 받아야 되겠죠.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유통은 더 쉬워지고 미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상황이죠. 반면에 중국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대졸자들이 열심히 영업하면서 해외로 원료를 팔고 있는데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전구체가 무엇을 파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확실한 단속이 없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은 서로 좋은 출발하자는 덕담 속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대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몇 시간 동안 통화했다고 하는데 이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트럼프가 X에다 밝혔는데 그것만 봤을 때도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었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는 틱톡 문제였었는데요. 틱톡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지금 나온 것들과 동일선상에 놓일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미중 정상이 나눌 대화 의제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틱톡을 통해서 빼가는 우려, 중국 모기업에 대한 의심이 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국은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틱톡 다운로드가 정지됐죠. 틱톡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의 메시지를 틱톡에 담아서 트렌드로 유행시킬 수도 있다. 미국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 조종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틱톡 미국 법인을 매각하는 거로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틱톡 대표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말하라고 리조트를 가고 트럼프가 90일 정도를 연장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트럼프는 이 틱톡을 가지고 중국과 어떤 협상 카드로 쓰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중국은 그만큼 틱톡이 간절한 도구라는 건데 간절한 모습을 보일수록 트럼프한테 의심을 받겠죠. 그리고 틱톡은 유튜브랑 견줄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가진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틱톡을 가진다면은 홍보 효과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후에 100일 내에 방중을 희망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신의 임기 초반 때 최대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방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러면 중국이랑 미국이 빨리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취임 첫날 행정명령 25개를 사인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만큼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행정명령 먼저 걸어놓고 100일 안에 방중을 해서 이거 풀고 싶으면 이런 조건들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놀랍죠. 많은 이들이 말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이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4.8도 어렵다라고 봤는데 5.0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5%를 지켜내겠다는 당의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올해도 5%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공격하면은 경제 성장률 5%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금리 인하랑 부양책으로 내수를 살리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수출 없이 내수만 살리면은 자산 버블이 일어나요. 결국 일본의 길을 걷게 되면서 또 망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출을 살려야 되고 미국의 관세 공격이 가장 아프게 들어오죠. 바이든 정부 때는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별로 제재를 못했기 때문에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우회 수출하는 국가까지 일괄 관세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와 협상해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서 좋은 소식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되면은 트럼프 취임 초반부부터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오겠죠. 취임식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요, 트럼프는 취임 다음날 불체자 단속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같이 성역 이런 거 없이 모두 단속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이걸 대비해서 100만 명 추방을 면제해줬는데 이게 트럼프를 더 자극할 거라고 봅니다. 불체자가 대량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게 돼요. 노동자 수가 줄죠. 소비가 줄죠. 임금은 상승하게 되죠. 불안한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하죠. 경제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젠슨왕이 이번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하는데 초대를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젠슨왕한테 초대를 했을 겁니다. 빅테크 수장들이 트럼프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저번에 해리스한테 후원했었던 빅테크 수장들까지 마라라고 리조트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고 했는데 젠슨왕은 참석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항의를 하는 느낌이에요. 가족들과 설맞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니죠. 실제 이유는 미국이 AI 칩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18%입니다. 이거에 대한 항의성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큰 고객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는 자신의 사업에 좋은 소식들이 아니에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AI 수출 규제 조치 강화 발표 이후에 젠슨왕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서 직원들과 설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만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하필 트럼프 취임식 시기에 중국을 순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만큼 트럼프 눈치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사업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자신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한테 4년 내리 끌려다니니 차라리 트럼프랑 기싸움에서 이겨가지고 트럼프 눈치 안 받고 내 사업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느냐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도 사업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또 다른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신감이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보복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취임식 하루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긴장하게 한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4년 남았죠. 투자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폭은 크고 주기는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취임식 날 주식시장이 안 열린다는 건데요. 만약에 열렸으면 그날 변동폭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